경찰서에 난리가 났습니다. 강력반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은 폭력조직 악어파 두목, 자신의 애인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에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서장을 아주 닥달하며 말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는 의기양양 기세등등 경찰서를 나섭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묘한 폭풍전야 분위기. 경찰들조차 단속을 포기한 듯하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에워싸기 시작. 이때다 싶은 또 다른 폭력조직 도끼파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어파의 두목을 해치우고 무자비하게 도끼를 휘두르며 폭력조직 도끼파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죠. 무법자들의 성지가 된 여기 이곳은 1930년대 상하이입니다. 그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빈곤한 그들이 모여 사는 여기는 저롱성체 대지촌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한성질해 보이는 여주인은 밀린 물새에 씻던 물을 잠가버리고 밀린 집세를 내라며 호통을 쳐도 갈 곳 없는 그들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람둥이 주인 아저씨를 내칠 뿐. 축구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보이는 수상한 두 사람. 그들이 향한 곳은 저롱성체 이발소. 어리숙해 보이는 이발사와 만화책에 빠진 꼬맹이. 만만해 보이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 왜 멋있게 잘났냐며 시비를 겁니다. 진하게 그려진 도끼를 출렁이며 술값 정도로 협박을 해보는데 의외로 절대 안 넘어가는 이발소 총각. 도끼파를 사칭하며 어설픈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사람 아성입니다. 형님은 이미 잠이 드셨네요. 이발소 소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덤벼보라는 아성의 힘들어간 목소리에도 물러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짱 상대 콕 집어 부추둔 아주머니 당첨.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계속되는데요. 만만해 보이는 키 작은 남자. 이번은 안경집 할아버지도. 꼬맹이 역시 만만치 않고. 건물안 소란에 나타난 여주인의 기세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 슬리퍼 연타 펀치에 호출될까 싶은 조그만 폭탄을 던지며 마지막 남은 허세를 간신히 부려보는데요. 하필 던져진 폭탄은 지나가던 진짜 도끼파 넘버 3 머리에 맞았습니다. 진짜 힘을 눈치챈 여주인은 36개 주랭랑. 눈치도 없는데 겁까지 상실한 이발소 총각의 어설픈 도발. 도끼를 치켜들었으나 빛의 속도로 당한 도끼파. 직결용 폭죽을 높이 띄웁니다. 어마어마한 도끼파 무리가 모여들고 한순간 소소한 평화를 누리던 대지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구 짓이냐며 인질로 삼은 남매에 기름을 붓고 하나, 둘, 셋. 쌀배달 역강 아저씨였던 것. 사실 쌀배달꾼 고력강은 강호를 떠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재빠른 발차기의 최고 무공 11호 단태의 고수. 한 번에 12명을 상대하며 밀리지 않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양장점 아저씨를 위협하려던 조직원 또한 단숨에 날아가고, 알고 보니 양장점 봉승 아저씨 또한 황비용 강철주먹 홍가 철성권의 고수. 힘을 보탭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도끼파. 총을 꺼내 드는데 반중용 곤봉이 날아와 날아가고 부서지는 총들. 찐빵집 아저씨 역시 한 번에 6개의 창을 다룬다는 최고의 봉술 오랑팔개곤의 고수였던 것. 망신 톡톡이 당한 도끼파들은 혼줄이 빠지게 두들겨 맞고는 일단 후퇴. 화근을 만든 아성과 배고를 결박, 추궁하며 도끼를 날리는데 자물쇠 푸는 기술을 요긴하게 써먹는 아성. 눈여겨본 두목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일단 아성과 배고를 보내줍니다.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눈먼 돈을 쫓아 도끼파가 되려하는 아성. 아성을 따라다니는 배골에게 저롱성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어릴 적 지나가던 거지 아저씨 가라사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악을 벌할 운명을 가진 자로 몸에서 광채가 나니 기 다스리는 법만 배운다면 천하무적이 될 거라고 하죠. 공부보다 세계 평화가 중요했기에 저금통을 깨 아저씨에게 열애신장 입문책을 샀고 열심히 익히고 또 익혔다고. 말 못하는 소녀의 막대사탕을 뺏으려는 동네 불량배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열애신장을 힘껏 날렸는데
돌아온 건 비웃음 섞인 굴욕뿐. 그렇게 얻은 깨달음 하나. 착해봐야 손해일 뿐 차라리 킬러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한 시비나 걸고 아이스크림 먹고 튀는 한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주인을 해하려 기회를 엿보던 아성과 배골. 이때다 싶어 던지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좋지 않고 칼 대신 칼자루를 맞은 여주인은 범인과 눈이 딱 마주치죠. 놀라 번쩍 든 뱀은 아성에게 쏟아집니다. 뱀을 부리는 방법은 휘파람이 최고라 조심스레 불어보려는데 입술을 야무지게도 물어버린 스네이크 형제. 일단 도망 모드로 전환. 주랭랑의 일가견 있는 여주인 대 사이드미러 장착한 아성. 주랭랑은 아성의 한 수 위였군요. 뱀에 물린 아성, 입술은 물먹는 도널드 덕이 되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독에 의해 맥이 뚫리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 자신에 날린 장풍의 위력까지도. 고수들에게 도키파의 보복을 피해 떠나라고 했지만 이웃들은 만류하고 부처님 앞에서 고수들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결과는 겁나게 나쁜 운명. 하하. 한편 대항하기 역부족이었던 도키파 두목은 복수를 위해 거금을 들여 킬러를 고용합니다. 고탕 고금의 고수 삼동근마 형제. 이미 강호를 떠난 그들의 무공을 알고 있었고 고수들을 상대하게 돼 오히려 기쁘다는 그들. 자신들은 그저 신금을 울리는 가락을 연주하는 연주자일 뿐이라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내비치죠. 다음을 계약하며 떠나는 고수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검은고를 타는 악마 형제. 아름다운 가락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암살자의 무기가 되고 마지막 필살기로 보내기 직전 울려 퍼지는 사자우로 공격이 저지되고 고수의 냄새를 맡은 형제는 여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방어하는 영춘권과 태극권은 당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지만 구원투수의 사자우는 위력적이었고 도끼파 두목은 놀라 일단 후퇴. 무린 고수임이 뒤늦게 밝혀진 집주인 부부는 이웃들의 원망을 듣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었으니 무림 결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다시는 무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던 것. 결국 고수들의 장례가 치러지고 도키파의 보복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부부는 이곳에서 모두 떠나달라 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아이스크림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되자 비겁한 날건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눈빛과 소화. 그녀가 건넨 막대 사탕. 어릴 적 도와주려 했던 소녀였음을 기억한 아성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죠. 내 살 길 찾으라며 배골도 떨쳐버리고 밀려오는 자괴감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끌려온 이곳은 도키파 소굴. 도키파 일원이 됐다며 주어진 첫 임무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한 인물을 빼내오는 것인데요. 얼떨결에 지하 병동까지 두꺼비가 유난히 많은 통로를 지나 비비리는 아는 듯한 문을 여니 이 인물이 맞나 싶습니다. 잘못 데려온 것 같은 의심으로 가득한 두목 앞에서 최고의 무린 고수임을 증명합니다. 적수 없는 이 세상의 지루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최고의 킬러 하운사신. 나와 대적할 수 있는 고수가 있다면 죽이거나 죽고 싶을 뿐 돈은 필요 없다 하고 이미 고수들이 와 있다며 살기 담은 엑스킥 한 방.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신조협녀 양가와 소용료 관계임을 밝힌 부부는 도끼파와의 단판을 화운사신과의 대결로 대신합니다. 강력한 맷집에 빠른 스피드. 사자 외에도 얼마 없는 머리카락만 흔들릴 뿐입니다. 결국 종을 이용한 비장의 권법, 사오공 대나팔 조식으로 상황은 역전되고 화운사신은 패배를 인정하는 듯하다 치졸함을 드러내죠. 관절을 꺾고 비트는 관절기로 고통 속 엮여있는 세 사람. 도끼파 두목은 아성에게 내려치라는 변변찮은 모습을 드러내고 악한 척했던 신성은 진정성을 드러내죠. 약이 잔뜩 오른 화운사신은 무자비한 분풀이 공격을 해대고 힘겹게 확실한 노선을 보여주는 아성. 아주 잠깐 방심한 사이 아성을 데리고 탈출. 분위기 파악 못했던 두목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온몸이 으깨지고 얼굴도 지포가 되어버린 상황.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회복력을 보여주는데요. 화운사신의 공격이 온몸의 모든 길을 통해버리는 인도기맥이 뚫렸던 것. 이로써 초인적 깨달음을 얻고 절대 고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아성은 괴력의 한판을 시작합니다. 필살무기 한마공으로 대적하는 화운사신. 하늘 높이 오른 아성은 석가모니 모습을 한 구름에 자신이 익혔던 부처님 손바닥 권법이 떠오르고 하늘의 힘을 받은 장풍 열의 신장으로 끝을 보여줍니다. 승복할 줄 모르는 졸렬함은 부처님 손바닥 앞에서 깨끗이 무너지고 원한다면 권법을 모두 전수해주겠다는 내려놓음 앞에 깨달음을 얻은 화운사신은 패배를 인정합니다. 인생의 쓴맛만을 지겹도록 겪었지만 역경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절대 고수가 된 아성.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겠죠. 내 친구와 함께. 주성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발한 유머와 화려한 액션의 향연, 재해석된 패러디의 원작 찾는 재미가 더해져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웃을 것도 많았던 영화 궁푸 허슬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주성치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조연들의 다양한 활약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 캔디 가게 안 다양한 캔디를 고를 때의 즐거움과 다채로움을 안겨주었죠. 더불어 활약상만큼이나 조연들의 화려한 이력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들유들 영춘권 고수 주인 아저씨는 이소룡의 유일한 스턴트맨이자 아크로바틱 액션의 달인 무술감독 원하, 최강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화운사신은 이소룡 성룡과 더불어 삼룡으로 불리우며 80년대를 주름잡은 무술감독 양소룡, 실제 무술 고수이기도 한 사자우의 고수 여주인은 영화를 위해 14kg 체중을 눌리고 25년 만에 복귀한 여배우 원추, 악어파 두목은 궁우없을 감독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주성치가 적격자라며 거절한 중국 영화계의 거장 펑샤오강 감독,
도끼파 두목은 이소룡을 닮은 소림축구 골키퍼였고 도끼파 고모는 소림축구 강철무공 3사형, 아성을 따라다니던 동생은 소림축구 공중에 날아다니던 막내, 심지어 소림축구를 스스로 패러디하는 재치를 보여주며 웃음을 안겨줍니다. 중국 무렵 소설의 거장 김용의 소설 작품에서 많이 인용된 무술들은 원화평 무술감독의 화려한 테크닉이 더해져 현란한 파노라마식 무술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찾아오는 김용의 의천도령기에서 육체의 격돌보다 더욱 치명적이라는 음색의 격돌과 미꾸라지 권법 영춘법은 김용의 사조 영웅전에서 전신의 경맥을 뚫어 잠재된 힘을 얻게 된 임도기맥은 소강호에서 위협적인 두꺼비 무공 한마공은 김용의 신조협력, 엄청난 위력의 열애신장은 유전량의 소설 열애신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저롱성체 주인 부부의 댄스 장면은 1958년 이소룡이 우승한 댄스 경연대회 장면에서 도끼파 두목을 혼쭐내는 여주인의 제스처는 이소룡의 영화 맹룡 과강에서, 쏟아지는 피바다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에서, 아성과 여주인의 추격전은 애니메이션 루니툰, 도끼파의 복장은 1935년작 탑10에서 과장되어 있지만 재치와 유머가 넘쳐나죠. 쿵푸를 너무 좋아했지만 가난해 배울 수 없었던 아이는 9살 때부터 이소룡 영화를 보며 쿵푸를 익혔고, 어른이 된 아이는 이소룡의 중국 남부 쿵푸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해내며 쿵푸에 대한 경의를 영화를 통해 표현하는데 성공합니다. 주성치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냥 웃다 성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소녀가 주려고 간직했던 롤리팝은 깨달음의 상징인 언얼론과 닮아있죠. 나선과 직선으로 인생의 여행길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는 길이지만 결국 마지막엔 정신적 자유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직선 경로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장면에서 눈에 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역경을 두려워 말고 전진하며 배워나가다 보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땐 구불거리지도 복잡해지지도 않고 명쾌한 직선의 길이 될 것이란 걸. 가는 방법이 다를 뿐 우린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옆 바로 그분들이 인생의 고수이며 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어찌 우린 우리 운명의 주체가 우리 스스로임을 자주 잊고 있는 걸까요? 뱀에게 거하게 물리고 목숨을 위태할 정도로 맞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니 말이죠. 갑작스러운 잔혹함에 놀라다가도 과장돼 보이는 유치함에 빠져들어 웃게 되고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 점검하게 되는 영화 쿵푸어슬. 이상 101분 시간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